국립박물관 측에서 어제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오히려 제기됐던 의혹을 시인하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손혜원 의원과 국립박물관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질게 터졌다. 손혜원 의원의 압력을 사실상 어제 국립박물관이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6월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손혜원 의원이 3시간에 걸쳐서 A씨를 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예사 A씨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실무자들은 문 밖까지 고성이 새어나왔고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져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라는 증언, 실무자들의 증언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다녀간 뒤에 박물관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A씨의 채용 문제,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예전에 국회에서 강하게 요구했었던 나전칠기 작품을 왜 안 사느냐, 나전칠기 작품 매입 여부를 놓고 박물관장이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손혜원 의원이 채용하라고 요구를 했었던 그 A씨가 과거 유물훼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손혜원 의원이 현대작품 사라라는 국감 발언 이후 박물관은 금속공예품 4점을 구매했던 사실도 결국 어제 입장자료로 밝혔는데요. 1910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품 구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미술계의 반응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손혜원 의원의 저 현대작품 사라라는 발언이 금속공예품 4점 구매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현재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렇게 있어요. 작품을 매입한 2 작가 중 1명은 손혜원 의원과 막역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 결국에 박수영 기자, 국립박물관이 인정한 얘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국감에서 왜 안 사느냐라고 질책했는데 결국 국립박물관이 손혜원 의원과 막역한 작가의 작품을 구매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어떤 게 지금 전시가 돼 있냐 하면요. 석기시대, 토기. 네, 그 다음에 뭐 청동기 시대. 뭐 빗살무늬 토기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백제시대 왕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작품, 뭐 유물,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나전칠기 제품을, 최근에 만들어진 나전칠기 제품을 사라고 했으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난감하죠. 아니 우리가 하는 일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왔고, 저쪽은 고고학 전문인데. 그렇죠. 고고학과 뭐 우리나라 옛날에 유물들을 사는 곳인데 나전칠기 제품이 웬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너무 컸고, 그러면 타협을 한 게 금속 공예품으로 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점을 산 건데 그 중에서 그 4점 중에 그 일부가 이 손혜원 그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손혜원 의원이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얘기한 것 관련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먼저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은 아마 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는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뭐 우리는 크게 막 관계가 없다. 특히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해명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손혜원 의원이 그 채용을 요구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나전칠기 장인의 딸입니다. 이 손혜원 의원과 좀 이렇게 가까운, 특히 해외 뭐 이렇게 출장도 같이 가고 했던 그 경남 통영에서 활동하는 그 나전칠기 장인인데요. 이 장인의 딸인데, 이 장인의 딸이 도쿄 예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최고의 예술대학으로 꼽히는 도쿄 예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입사를 해서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 인물을 계속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문제는 그 전에 이 인물이 나전칠기 제품을 복원을 하는데 너무 원본이랑 다르게 복원을 해서 자문회의까지 열려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복원이 아니라 훼손을 한 거다. 훼손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복원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행정 업무를 했는데, 이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을 두고 이 손혜원 의원이 국감에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이런 업무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쓰라고 무려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손수호 변호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인의 지인의 아들이 재판에 걸려 있어서 그 재판 좀 어떻게 빼주면 안 되겠냐, 좀 벌금으로 낮춰주면 안 되겠냐라고 판사 불러서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 의원이랑 본인이 막역한 사람의 딸을
국립중앙관에 채용을 해달라라고 압력을 넣은 채용을 청탁한 이 손혜원 사건이랑 뭐가 다릅니까? 김영란 법이 있죠. 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금품 수수도 규제가 되지만 부정한 청탁도 금지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언론의 보도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이걸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특정한 인물을 채용하라고 지정을 해서 압력을 넣었다, 요구를 했다는 건데요. 만약 정말 그렇게 대놓고 했다면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거죠. 예, 부정한 청탁이니까 이게 채용, 뭐 승진, 전보 등 이제 공직자 인사 관련해서 이제 법을 위반해서 그 개입한 경우를 규제하거든요. 예.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칠게 봤을 때 이 법 위반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사실은 면밀하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다, 인사에 개입했다, 한 명을 정말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약간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겁니다. 후배들이 다들 속 시원하다고 한다. 손혜원 다녀가면 박물관 분위기도 얼어붙곤 했다. 이제라도 알려줘서 다행이다. 박정환 대변인 고성이 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냐. 그리고 박물관 관계자는 속 시원하다. 이제라도 알려줘서. 그리고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손 의원이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요구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아니 국회의원이 와서 3시간씩 있으면서 안에서 고성이 나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관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나전줄기 공예품 구입 문제,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A씨 채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야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이 힘든 나날이었을 거예요. 이 손혜원 의원 참 그 재밌는 양반인 게 멘탈 갑이라고도 불리면서 자꾸 저렇게 하니까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적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친해도 안 되고 가급적 손혜원 의원하고 얽히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로 불가근 불가원입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 얘기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나가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좀 전에 우리 김병인 박사님 이 프레임 얘기했지만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은 아니지만 당적을 버리는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걸 정쟁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볼모잡이 하는 건데 예. 이건 자기 지지자들 볼모잡이 하는 거고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목포 가서 기자회견 한다는데 이 기자들 또 볼모잡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우리 현 대변인 말씀 주신 것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자회견 아닌가 싶어요. 계속 의혹이지만 사실은 목포 도시재생 한다면서 조카 재단 통해서 뚝딱뚝딱 뭘 하고 부친 군장 하는데 뚝딱뚝딱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박물관장한테 압력 넣어서 나전줄기 아니라 금속공품 하고 자기 아는 딸 뚝딱뚝딱 하고 이렇게 되면 참 요즘에 좀 굉장히 잘 나가는 우리 백종원 씨 잠깐 소환하면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세상 참 쉽죠. 세상 참 쉽죠. 쉽게 산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두 분이, 손혜원 의원이 정치 정점만 하고 있다는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갔습니까, 목포에? 예. 그런 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슈화로 간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이슈화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팀도 만들고, TF팀. 한성기 의원, 제가 있는 사무실 있는 지역인데, 오랜만에 봤어요. 갑자기 저기 무슨 한성기 의원이 저런 쪽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뜬금없다. 네, 뜬금없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보면 또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만 오히려 특검 요구하고 국정조사 얘기하고 목포에 사람들 잔뜩 가가지고 저게 이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정치 이슈하는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과 이야기들 오늘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